이 프로그램은 과학기술진흥기금,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복권기금, 기획재정부의 재원으로 한국과학창의재단의 지원을 받아 제작했습니다. 오늘의 작품, 넷플릭스의 작품을 다루면 저희 방송이 조금 더 인기를 끌지 않을까라는 계산이 있진 않았고요. 상당히 괜찮아가지고 좀 같이 얘기를 해보고 싶어가지고 갖고 왔습니다. 이 영화의 특징은 스포일러가 매우 치명적이에요. 이 영화는 반전이 주는 임팩트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저는 이거 영화 보면서 이렇게 소개를 하면 재밌겠다고 생각을 했는데, 육아가 처음인 로봇과 사춘기 소녀의 좌충우돌 육아 이야기. 일단 그런 아기자기한 분위기는 아니라는 거 약간 무서워요, 그쵸? 네네, 약간 스릴러. 네, 그렇다고 해서 막 공포영화 같은 그런 느낌은 아니니까 안심하고 보셔도 되고요. 육아하는 장면 보면은 굉장히 행복하게 그려지고 좀 따뜻하고 막 그렇게 그려지는 그렇죠. 것 같아요. 와, 저렇게 육아를 잘할 수가 있다. 사실 로봇이 육아하기에 오히려 인간보다 효과적일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어요. 왜냐하면 일단은 무한 체력이 있어야 되잖아요. 물론 부모가 아예 없으면 안 되겠지만 체력적으로 뭔가 필요한 부분이라던가 이런 거는 로봇이 충분히 대체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, 사실 애들이 좀 같은 거 계속 물어보기도 하잖아요. 참을성 있게 이제 대답을 해주려면 또 로봇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었습니다. 인류 재건 시설. 영화가 벌어지는 배경이 인류 재건 시설이다. 그러니까 인류가 멸종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로봇이 하나 있는데, 이 로봇이 한 배알을 꺼내가지고 인공자궁에 들어가면 24시간 만에 태어나요. 그 아이를 이 로봇이 돌보면서 키웁니다. 딸아이죠. 이름이 딸이죠. 예, 이름이 안 나오죠. 네, 이름은 안 나오고 글자도 익히고 뭐 춤도 추고 발레 같은 것도 배우고 종이접기도 배우고 뭐 그렇게 자라납니다. 시간이 흘러 딸이 컸어요. 이 여자아이가 바깥 세상에 대해서도 궁금해하는데, 바깥 세상은 아직 너가 나가서 오염돼 살만한 환경이 아니고 오염돼 있고 위험하니까 아직 나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데, 그런데 어느 날 밖에서 웬 여자가 총을 맞고 좀 열어달라고. 여자아이가 그래서 최초로 의심을 하기 시작하죠. 여자가 이 엄마 로봇을 상당히 경계합니다. 왜냐하면 자기가 바깥에서 이 엄마와 똑같이 생긴 로봇한테 총을 맞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. 그러면서 의심을 늦추지 않고 있다가 결국은 이 엄마를 못 믿게 되는 사건이 발생하는데요. 자기가 이 시설에서 태어난 세 번째 아이였던 것이고, 두 번째 아이가 어릴 때 키워지다가 부적격 검사를 받아가지고 제거가 됐다는 것을 발견합니다. 이제 엄마를 못 믿겠다 이러면서 탈출을 하잖아요. 근데 그때 하필 로봇 엄마가 너 동생 갖고 싶지 않냐고 하면서 남동생을 이제 깨워요. 그래서 그 남동생을 데리고 나가면 안 되냐고 이제 딸이 얘기를 하지만, 그 여자가 우리 빨리 나가야 된다 이러면서 남동생은 결국 못 데리고 바깥으로 나갑니다. 근데 나갔더니 광산 간다 그랬잖아요. 네. 원래는 광산에 우리 다 있다 이렇게 했잖아요. 네. 근데 바닷가로 가요. 무슨 컨테이너. 네, 컨테이너 박스로 가고, 일단 엄마가 거짓말을 했고 바깥에 사는 이 여자도 거짓말을 한 거죠. 결국 이제 남동생을 찾으러 가야겠다 라고 결심을 하고 다시 돌아가요. 인간과 로봇의 대립에 대한 이야기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공리주의가 극단적으로 가면 약간 저런 형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. 이 로봇이 무엇을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가를 이제 프로그래밍하기 나름인 거죠. 사실은 얘는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한 건데 그렇다면 왜 무서운가? 로봇이 거짓말을 하잖아요. 전자레인지, 냉장고, 얘네가 우리한테 거짓말을 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. 그런 어떤 믿음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 기계를 쓰는 건데, 로봇이 과연 거짓말을 할 수 있게 될까? 그것은 우리에게 축복인가 재앙인가? 뭐 이런 생각도 좀 드는 거죠. 모성애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잖아요. 딸이 왜 나 혼자만 키웠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엄마는 학습할 시간이 필요하단다 라는 얘기를 해요. 로봇이 엄마가 되기 위해 시간이 필요한 건지, 아니면 딸이 엄마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건지는 두 가지 다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. 엄마도 엄마가 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는 상당히 당연한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우리는 그냥 엄마는 당연히 엄마라는 식으로 생각해보지 않았나 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.
엄마 중에서도 상당히 주도 면밀하고 좀 딸을 위해서 많이 해주려는 엄마잖아요. 그래서 좀 한국 엄마 같다라는 생각을. 이야기 구조가 약간 노아의 방주랑 비슷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거든요. 인간을 다 청소를 하잖아요. 이게 대홍수인 거고 여기서 이제 다음 세대로 갈 만한 애들만 간추려가지고 방주에 태우잖아요. 그게 이제 인류 재건 시설이 방주 역할을 하는 거고 그 안에서도 또 선별을 하잖아요. 다음 세대로 살아남을 아이가 누구인가 뭐 이런 것도 선별을 하는 거고 이런 부분들이 종교적 그런 모티브에서 또 따온 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면서 자유의지란 무엇인가 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운명과 숙명에 대한 이야기일까 이런 생각도 했거든요. 인간의 운명이 정해져 있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자유의지를 갖고 개척하는 건지에 대해서 아무도 모르긴 하지만 이 영화 속에서는 우리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존재가 로봇이라는 존재로서 이제 눈에 보이는 형태로서 나타나고 있고 그 속에서 우리가 몸부림치는 것은 과연 소용인가? 우리가 종교와 과학은 가장 멀리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형태로 이야기가 전개가 될 수 있었던 게 어떻게 보면은 단순한 얘기일 수 있는데 상당히 흥미로운 얘기면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또 여러 가지로 볼 수 있는 영화였던 것 같아요.